여의도로 가시더니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인투TV 이슈 토크. 요즘 인터넷상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저희 세간에서, 사회에서 가장 핫한 분 모셔왔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국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임대료법입니다.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른바. 그래서 반값 임대료법도 있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임대료 멈춤법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출발한 법안이고요.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소상공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네, 사는 곳은 인천이고요. 네. 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동주 의원님이 이른바 SSSM 저지, 그다음에 적합업종 지정운동 이거를 이제 2008년 9년 이제 시작하실 때 부평에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평신문 시사인천하면서 거의 모든 활동을 다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여의도로 가시더니 잘 안 오시더라고요. 네. 기습 질문.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네. 한상총련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시다가 그렇죠.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사무총장이셨나요? 상임부회장이요. 상임부회장 하시다가 이제 국회에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상인 몫으로 비례 국회의원이 되셨고 정말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그냥 임대차 보호법 네.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이 임대차 멈춤법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의원님. 네. 한 10달쯤 됐나요? 우리 네. 전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네. 굉장히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좀 겪고 계시죠. 근데 특히 이제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로 8월 달 이후로 최근에 들어서 소상공인 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폐업을 네. 생각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한 60%를 넘어서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열에 한 7명은 폐업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하게 됐고 그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어려움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당연히 이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나 이런 걸 통해서 영업을 못 하게 되면 매출이 줄죠. 근데 그렇죠. 매출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정비인 인건비라든가 월세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소상공인들 조사에 의하면 그 중에서도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크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세희망 자금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네. 또 그 지원금들이 또 대부분 또 임대료나 인건비 지급으로 또 나갑니다. 또 네. 금융이자로도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엔 아예 대놓고 우리가 임대료를 예. 이렇게 경제적인 방역 차원에서 예. 공공의 어떤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들의 그 영업 손실을 임대료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내용들을 좀 만들어 갖고 이른바 이제 임대료 멈춤법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이제 아직 발의한 상태니까 아직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도 해야 될 거고 본회의까지 가야 이제 될 텐데 만약에 이제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장 어떤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일단은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네. 이제 저희가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업종을 받게 되면 예. 예를 들어서 집합 금지 업종이라는 거는 일단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영업이 중단되는 사례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영업 중단 일수만큼에 해당되는 임차료, 임대료를 임대인이 청구할 수 없게끔 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집합금 제한 업종은 제한 업종. 이른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웨딩홀 같은 경우는 100명 이하로 해라. 네. 혹은 이제 음식점, 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해라. 뭐 네. 이런 식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을 받은 날짜만큼 예. 해당하는 임차료의 예. 50% 이상을 임대인이 청구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100분의 50까지만 네. 청구할 수 있게끔.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제 30일 기준으로 네. 어떤 그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어떤 상인이 열흘밖에 장사를 못했다. 네. 열흘밖에 장사를 못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20일 장사를 못했으니까 임대료의 그 30분의 20인 거네 일단. 그렇죠. 자, 30분의 20인데 이 중에서 최대 50% 여기에 그렇죠. 네.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임대료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임대인들이 덜 받게 되는 네, 네. 임대료에 대해서 네, 네. 부동산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같은 예, 세액 예. 공제도 반드시 좀 보완을 해서 예, 예.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때로는 이제 뭐 임대인들 중에서는 이제 금융 비용을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계실 대출로 테니까. 건물을 네. 샀다거나 대출로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담보대출 대출 원리금 상환 기간을 유예시켜주거나 예. 그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네. 걸 금융기관하고 좀 협의도 해서 예. 그것도 지원해줄 수 있는 안을 예. 이 법안에 좀 담았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해서 임차인들이 가장 또 어렵기도 하지만 예. 임차인들이 겪는 고통 못지않게 임대인들의 이런 뭐 임대료 감액에 따른 어떤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이런 인센티브 제도도 넣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정부가 이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으로 임차인도 고통받지만 임대인한테도 재산상 손실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책임지겠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정부, 그다음에 금융권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정부도 같이 참여해서 고통을 좀 분담하자. 그래서 코로나 위기, 감염병 위기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헤쳐나가자. 그러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 다들 어렵지만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은 모든 걸 다 사실은 분담하고 강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의 일정한 임대료를 깎아주고 네. 낮춰주고 그 임대인이 그걸로 인해서 못 받게 되는 그 임대 수익은 또 이제 세제 지원,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이자 뭐 유예, 네. 뭐 이런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지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와 금융기관이 서로 이제 다 같이 이제 일정하게 분담을 좀 하자는 그렇죠. 그런 법안인 거네요. 네, 뭐 네. 보수적인 그 일간지라든가 경제지라든가 네. 뭐 이제 소위 뭐 좀 생계형 임대인분들 중에서도 예. 뭐 임대인한테 고통을 전가하는 법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저희 그분들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런 코로나 위기가 모든 국민들한테 다 고통을 주고 있는데 네. 행정명령을 통해서 장사를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네. 경제적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약자죠.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 최선의 이제 생존권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장사를 못하면 임대료를 멈춰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예. 그에 연관돼 있는 우리 생계형 임대인들에게도 이런 세제 지원이나 금융 지원들을 정부가 금융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하자 상생형 이런 경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으로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이 것 같아요. 법안과는 무관한데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확인한 건 뭐냐면 서구 청라 국제도시에서 임대인이 그 자영업자들의 입주자들 상인들의 임대료를 큰 폭으로 좀 할인해 줬어요. 저도 예, 네. 기사 사진을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자영업자가 그 이제 굴국밥 이런 것들을 네. 보통 한 8, 9천 원만 원 하는 거를 거의 반값으로 네. 그 시민들한테 이제 제공하겠다고 뭐 그런 이제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지난 3월, 4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8.15에 2차 대유행이 있었죠. 네, 2차 3월 달에 신천지가 그렇죠. 1차 대유행이 있었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해서 시행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감액해준 예. 감액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50%를 감액해줬으면 그 감액분의 50% 예. 그러니까 한 전체 임대료의 25%를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소득세나 뭐 법인세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지금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의 예. 골자입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코로나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임대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너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서구 청라 같은 사례들이 참 자발적인 어떤 참여를 그렇죠. 해서 아주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 또 요게 또 하나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이제 4인,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만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제 종업원이 5명이 넘거나 매출 네. 기준이 50억이 넘는 음. 어떤 이제 중소기업 나름대로 좀 버틸 수 있는 네. 여력이 좀 있는. 요런 데도 사실은 요런 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중장기가 될 때는 되게 어렵는데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데서는 사실 이런 착한 임대인 제도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 대상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번에 임대료 멈춤법에 좀 확대를 해서 반영을 네. 했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임차인, 임대인, 정부, 금융기관이 이제 다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이른바 임차인의 부도가 임대인의 부도로 이어지고 임대인의 부도가 어떤 국가 경제, 금융기관의 또 부실로 이어지는 연쇄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각에서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는 이거는 자산권 침해 아니냐. 그 해소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제가 이 법을 발의를 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데 임대인한테의 책임 전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재산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기보다는 그 재산권을 사실 우리가 임대차 관계라는 걸 봤을 때 특히 영업용 상가 건물에서 보면 건물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는 사실 임대인보다는 거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이 영업 활동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업 활동을 일정하게 그 목적물을 서로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 약정 금액을 서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확약을 하고서 그 일정하게 이제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중단이 된 거죠. 영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죠. 방역 활동 차원에서 그러면 사실 영업 활동을 못하게 된 어떤 그런 영업 정지 명령은 국가가 정부가 내려준 내린 거죠. 거죠. 예, 예. 그럼 정부가 내려줬는데 여기서 침해받는 거는 임차인들의 영업 활동이 또 침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인들은 그런 영업 활동을 침해받고 있으면서도 임대인처럼 나의 재산권이 침해받았다고 해갖고 항변을 하고 싶지만 예. 사실 코로나 위기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활동 때문에 묵묵히 그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감염병 피해에 대해서 임차인들도 그동안에 집합 명령이나 집합 제한 조치 때문에 제한받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묵묵하게 이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건데 임대인들이 사실은 전적으로 얘기해서 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임차는 채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재산권하고는 다릅니다. 이 채권은 뭐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하도 논란이 많아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 차임과 관련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이에요. 3년 동안 만일에 연체돼 있는 임차료를 건물주가 임대인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도 아니고 사실은 3개월도 아니고 3주 혹은 1주, 2주 정도에 이걸 못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거나 금융당국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서로 이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럴 때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무조건적인 어린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그 고통을 전가시키는 법은 절대 아니다. 네. 임차인들이 살아야 임차인들이 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서로 지역 경제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임대인들도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의 재산권도 사실은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만약 그게 공실로 임차료를 못 내서 임차인들이 폐업하고 나가고 나면 지금 같은 시기에 그 빈 점포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네. 공실로 남아 있을 때 임대인들이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진다. 네, 네,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이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왔을 때 이미 이제 주요 몇 개국에서는 이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일단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임차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연체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연체된 임차료에 대해서 이자를 그러니까 체납금을 더 부과를 하거나 이렇게 임대료가 못하도록- 밀렸을 때 그걸 더 과하게 가중해서 예, 못 받게. 예, 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예, 임대인이 예, 임차료의 75%를 감면해 주면 예. 그 75%의 절반인 50%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네. 100분의 50까지 그러니까 50%만 받게 하고 나머지 50%의 또 반은 또 세제 지원이나 뭐 이런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액 공제나. 네네. 비슷하네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법안을 사실은 호주 제도를 많이 보고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홀리데이라고 해서 예. 임대인들이 이제 그 임차료를 감액해 줬을 때 예. 혹은 못 받았을 때 임대인들을 위한 그 금융 비용을 유예시켜 주는 이자를 뭐 지원해 주는 이런 페이먼트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아무튼 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자국의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제 국내에서 국내에서 과연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가 이거를 이제 수용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최대 이제 과제일 될 것 같고 의원님이 이제 이걸 발의하시고 나서 공교롭게도 그 비슷한 시국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 뭐 집합 금지, 뭐 영업 제한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임차인들만 온당하게 부담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 좀 마음이 아프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 공정한 어떤 임대료 산정 기준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네. 일단 뭐 제가 이 법을 발표한 날 바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공정한 임대료가 필요하다 네. 이런 강조도 해주시고 당에서도 어제 이낙연 당대표님이 금융권의 대표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예, 예. 가장 어려운 임차인들의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킬 때 예. 임대인들을 향해서 좀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 금융 비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면 지금 임대료를 둘러싼 예. 이런 위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일단 형성이 돼 있는 거네요. 공감대는 예.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법률로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예. 지원 정책을 좀 우선시해서 어떤 이제까지 해왔던 착한 임대료 제도를 좀 더 확산시키거나 이런 분위기로 갈 거냐 하는 얘기들로 많이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어쨌거나 3단계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논의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예.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이렇게 빨리 촉진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여러 가지 의견들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월 10일까지가 임시국회 마지막입니다. 임시국회 마지막 네. 기간. 그래서 네, 네. 그 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좀
속도감 있게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아, 참고로 네네.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임대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네. 부분과 관련돼서 당내 많은 분들의 또 공감을 좀 받아갖고요. 조세특례 네. 제한법으로 해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공정한 임대료 산정 기준인데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주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판도 있고 지지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과연 이제 국회가 어떤 이제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